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국어 문법 음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음운이라는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사실 중학생 때 한번 배워보신 내용이에요. 그 녀석을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간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음운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문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능의 문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법은 일단 중요한 게 뜻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사과니, 배니, 귤이니 하는 요런 말들이 들어갔을 때요. 사과, 배, 귤 같은 단어가 머릿속에 그냥 쑥쑥쑥 들어오죠. 그런데 어근, 어간, 어미 등등의 요런 단어들 이 역시 사과배 귤처럼 머릿속에 쑥쑥 들어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1차 목표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문법 용어를 사과배 귤처럼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암기로는 안 되죠. 체화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의문이라는 개념부터 머릿속에 빡 집어넣고 따라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운의 개념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음운이란 무엇인가? 아유, 자, 음운은 일단 개념을 옆에 적어 보면은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이 음자라는 말 자체가 소리라는 뜻이죠. 이 소리의 단위에서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운, 음절, 그 다음에 음소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의 단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바뀌니까 뜻이 바뀌는 건데 음운이라는 것을 외워서 말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뜻을 구별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의미의 단위가 아닌 소리의 단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소리의 단위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밑에를 잠깐 가서 우리가 요게 어떤 식인지를 잠깐 볼게요. 교과서 살피기라는 밑에를 보시게 되면 다음 단어 쌍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음운을 적어 봅시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달하고 딸이 나와요. 지금 보셨을 때 여기에 나머지는 리을은 똑같고 여기 있는 디귿, 쌍디귿 요것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음운은 디귿하고 쌍디귿이에요. 옆에 고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라는 요게 아니군요. 옆에를 보시게 되면 기역이라는 요 녀석하고 비읍이라는 요 녀석 하나 차이죠. 그러니까 고기랑 고비라는 녀석이 소리가 바뀌니까 뜻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자음 하나하나가 바로 음운이에요. 소리의 최소 단위죠. 뜻을 변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빠, 오빠 할 때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모음인 아와 오의 차이죠. 모음이 바뀌어도 소리가 바뀌는군요. 그 다음에 옆에 보전, 보존 역시나 어라는 모음하고 오라는 모음, 오라는 모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받침 니은, 리을 요 녀석들의 차이도 있죠. 자,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을 때 초성, 중성,
종성에 사용되는 자음, 모음들이 전부 뜻을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데 여기 보면 말이 어떻게 말을 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말이라는 놈과 말이라는 녀석은 발음 똑같습니다. 자음, 모음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이죠. 근데 발음 기호로 써보게 되면 요 녀석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요 녀석은 말하고 사람이 하는 말은 옆에 땡땡을 발음 기호로 적어가지고 긴 소리다라는 뜻을 내죠. 자, 여기에 땡땡은 요게 바로 긴 소리, 장음을 말합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소리의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도 우리는 뜻을 변별하네요. 이거 우리 앞에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성조, 방점, 을 찍는 것들 중에 옆에 이렇게 왼쪽에 그 당시에는 글자 왼쪽에 점을 이렇게 두 개 찍는 녀석 상성이라는 녀석이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말 이런 식으로 낮았다 높아지는 게 소리의 높낮이는 사라지면서 현대 국어의 긴 소리로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가지고 올라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걸 먼저 보셨는데요. 이 운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먼저 음의 요소인 음소, 그 다음에 운의 요소인 운소라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음의 요소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운의 요소는 뭐냐면 운율적인 요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음의 요소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분절, 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음, 모음은 따로따로 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곧 자음하고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은 모음을 따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자음과 모음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소는 운율적인 요소라는 거는 자음, 모음이라는 글자가 있어야만 거기에 소리의 높낮이, 세기, 길이 등등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요 녀석은 따로 떼낼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비분절,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비분절 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좀 전에 했듯이 소리의 길이, 세기, 높낮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 한마디로 기냐 짧으냐라는 것으로 뜻을 구별할 수 있었죠. 아까 말하는 거 있었습니다. 요렇게 해당하는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는 여러분 머릿속에 음운이 뭐냐? 자음 모음이다. 장단이다. 자음 모음 장단하고 머릿속에 딱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자음과 모음이 음운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초성 이응은, 초성에 사용되는 이응은 소리 값이 없어요. 이 말은 곧 한자 말로 바꾸면 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음가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소리값이 없다는 건 자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운도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에 해당하는 자음, 모음, 장단 중에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초성이응.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지금 궁금하신 분들, 제 이름이 진우잖아요. 그때 우라는 요 녀석을 보시면 그때도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우라는 요 녀석은 지금 위에 초성 이응이 없어도 우 소리가 나며, 다시요. 초성 이응이 없어도 우고 있어도 우죠. 이 말은 곧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아예 없는, 소리를 바꿀 수 없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소리 값이 없기 때문에 운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초성 이응에 해당하는 놈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초성 이응에 해당하는 놈은요. 다음에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음으로
간다라는 말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음운을 금방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비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음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운보다는 한 단위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음절이라는 문법 용어도 꼭 아셔야 되는 용어인데, 음절의 개념을 적어드리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마디를 뜻합니다. 소리의 마디, 소리 음자, 마디 절자 해서 음절인데요. 우리는 한 번에 발음을 하려면 모음이 반드시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음절은 모음 하나로 구성된 음절이 있고요. 요런 놈이 아마 초성이 이응인 놈이죠. 얘가 소리가 없으니까, 자음이 아니니까 모음 하나로 구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음절,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 마지막으로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이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자, 사례를 들어보죠.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려면 초성이 자음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면 되겠죠. 받침이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려면 초성이 이응이어야 하며 모음이 있고 받침이 있으면 되겠죠. 온, 마지막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운이 아닌 것 찾으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음절과 음운의 차이를 우리는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자음, 모음 하나씩, 음운의 길이까지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음으로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자음은요, 일단 개념을 한번 읽어봅시다. 목 안 또는 입 안에 어떤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공기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혀지거나 해서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막았다 터뜨리거나 마찰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막았다 터뜨린 다음에 마찰을 일으키거나 등등 자음을 발음을 하려면 반드시 어딘가가 닿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순우리말로 하면 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닷소리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근데 자음에서 일단 여러분 제가 제시해드리는 표를 하나 외울까요? 이거 수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저 밑에 있는 그 표 아니에요. 요 녀석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게 모음이에요.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해보시면 여기 목에 손을 대보시면 목이 진동을 일으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지만 자음은 대부분의 자음은 안 울림 소리입니다. 근데 안 울림 소리만 있는 건 아니고 안 울림 소리에다가 함께 있는 것이 울림 소리 몇 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안 울림 소리에는 뭐가 있는가? 예사로운 소리, 평범하게 발음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목을 좀 되게 발음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세게 발음한다는 뜻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에서 만들어내는 목청 소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안 울림 소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코를 울리는 비음하고 흘러나가면서 울리는 유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사소리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사소리인데 예사소리는 5개가 딱 있어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어떻게 외우느냐 했을 때 이렇게 가세요. 거, 대, 병, 신, 짓. 이렇게 외워보세요. 거대, 병신, 짓.
거대 병신짓. 말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보시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거대 병신짓.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딱 외우시고 나면은요, 예사소리만이 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잊지 마. 예사소리만이 된 소리가 될 수 있고, 예사소리만이 거센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 여기 있는 거대 병신짓 5개를 베이스로 깔고,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 아이고, 요 녀석들을 된 소리로 바꾸시면 돼요. 거대 병신짓을 되게 발음한다는 게 꼭 기억을 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하는 쌍자음 5가지를 쓰시면 끝납니다. 이러면 된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근데 먼저 이제 거센 소리 하기 전에 시옷 위치의 아래쪽에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히읗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목구멍 사이의 마찰을 이용해요. 흐 이런 식이죠. 자, 이 히읗이라는 목청 소리랑 예사 소리들이 결합하게 되면요, 요 녀석 기역에다 히읗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다가 흐를 추가하면 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 히읗이 합쳐진 키읔, 디귿 히읗이 합쳐진 티읕, 비읍 히읗이 합쳐진 피읍. 시옷하고 히읗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 같은 마찰음이기 때문이고요. 지읒하고 히읗이 합쳐진 치읒. 요렇게 4개가 있어요. 거센 소리 하면 크트프츠, 피카츄털 하고 외우셔도 됩니다. 크트프츠 요렇게 4개가 나왔어요. 요렇게 하면 안 울림 소리 지금 다 끝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울림 소리에는 원래 여러분이 노란, 양, 말 요런 식으로 4개를 애시당초 좀 외워두세요. 요 상태에서 비음하고 유음으로 요 녀석들이 나뉘는데, 이 울림 소리 4개 중에 요 리을만이 입천장을 혀가 막은 상태에서 르 이러면서 흘러나가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흐를 류자인데 두음 법칙 때문에 유음이라고 적히는 거예요. 요놈 리을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코를 울리는 비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를 한번 코를 잡아봐요. 수업 들으시면서도 재미삼아 해보세요. 코를 막은 상태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상하죠? 코를 막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리을도 되는데 니은, 이응, 미음 얘네들은 코를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코 비자를 쓰는 비음이에요. 그래서 니은, 이응, 미음 3개를 여기다 쓸 건데, 우리 중세국어 시간에 기역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 중에 하나가 이라는 놈이 있다고 했죠. 소리 나는 위치는 똑같아요. 여긴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법이 코를 울리는 소리로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응이라는 놈을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위치에서 나는 비음이 뭘겠니? 니은에다 획을 더한 거 아니냐.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 위치에서 나는 비읍은 그렇습니다. 미음 하나가 남았죠. 미음에다 획을 더한 게 비읍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유음은 니은에다 획을 계속 더한 녀석이니까 요 위치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추가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요 녀석들이 소리를 막았다 터뜨리는 파열음이에요. 막았다가 터뜨린다, 파열시킨다 이 말이에요. 브 해보시면 막았다가 빵 터뜨리면서 소리를 만든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획을 더한 소리나 아니면 2번 나란히 쓴 병사한 소리나 전부 다가 같은 방식으로 발음합니다. 파열음입니다. 막았다 터뜨리는 소리, 파열음 3종 세트. 거대 병신짓 중에 거대병이에요. 거대병,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이거는 음운 변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 날 때 많은 음운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열음 말고 그 뒤에 있는 시옷, 쌍시옷, 히읗 하는 요 녀석들은 소리를 마찰시켜서 만드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이빨 사이사이의 마찰이죠. 공기와 이빨 사이의 마찰, 목구멍 사이의 마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읒, 쌍지읒, 치읒이라는 놈들은 처음에 막았다가 터트린 다음에
파찰을 일으키는 소리. 파찰음이라 그래요. 이런 식이죠. 근데 얘네들은 따로 좀 기억하실 게 구개음화 할 때 구개음이 바로 얘네들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자음들 중에 기역, 디귿, 비읍, 거대병 3종 세트랑 여기에 노란 양말 4개 요 7개가 바로 대표음인데요. 대표음이 뭔가요, 선생님? 이라고 했을 때 이 대표음이라는 건 7개의 받침의 발음이에요. 여러분 그 훈민정음을 우리가 먼저 배웠으니까 중세국어 시대에는 기억니은 디귿리음 윤비읍 시옷 이응 해가지고 8개의 받침의 발음이 났었고 그래서 8종성법이라는 걸 했었죠. 근데 현대 국어는 7개로 나요. 그 7개가 바로 울림 소리 4개, 노란 양말하고 거대병 3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7개를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요. 가느다란 물방울. 아유 찾기 어렵네요. 그냥 외우세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 잠깐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오세요. 잠깐 멈추셔도 좋아요.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이 외우셨다고 치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 안, 콧구멍을 울리는 소리, 비음이 만들어지는 위치겠죠. 그리고 입술 소리, 혀끝 소리, 혀끝 윗잇몸, 여기가 여린 입천장,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구멍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네요. 목구멍까지 쭉 한번 봐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음 분류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념 먼저 봅니다. 조음이라는 건 뭐냐? 조, 만들다, 소리를, 위치,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소리. 맨 앞에서부터 목구멍 뒤에까지 쭉 앞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아시겠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설명드렸습니다. 안울림소리, 울림소리, 비음, 유음 이젠 다 아실 거예요. 얘는 소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소리를 내는 위치, 여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빈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네, 무슨 뭐 복잡한 방법으로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맨 앞에 여기에 거대 병신짓 5개를 배치하시면 끝나요. 거대 병신짓 5개를 잘 배치하시면 끝나는데 거대병 3종 세트가 파열음 3종 세트라 그랬죠. 요 칸에 거대병을 여기 여린입 천장부터 기역 디귿 비읍하고 거대병하고 거꾸로 배치를 합니다. 자, 거대병하고 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거대 병신짓이죠. 시옷 어디였어요? 마찰음이었죠. 마찰음 하는 게 잇몸 소리가 제일 많거든요. 이빨 사이사이 마찰으니까 당연히 잇몸 소리겠죠. 여기에서 마찰음 시옷을 배치합니다. 지읒은 어디? 유일한 파찰음. 파찰음 계열 칸은 이렇게 많지만 지읒은 파찰음 하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입천장 소리 여기 비어있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읒 쓰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니네 된소리 거센소리 못 채워넣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해봐라. 된소리 쌍비읍 보지 말고 싹 한번 채워보세요. 채우신 다음에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대로 잘 하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찰음이 시옷만 있는 게 아니라 목청소리, 히읗 하나 있어요. 얘는 예사소리, 된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배치를 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비음 배치를 하는데 입술 소리, 비읍은 뭐에다가 소리를 획을 추가한 거였니? 미음이었지. 미음에다가 디귿은 니은에다가 획을 추가한 거고 기역은 이응하고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잇몸 소리 니은에다 획을 계속 더한 게 바로 리얼.
요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직접 한번 해 보시고 나면은요. 잘 안 잊어버려요.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싹 지웠다가 다시 한번 채워 보시고 거대, 병신, 집 배치한 다음에 쑥 쓰고 히읗 노란 양말 배치하시면 끝납니다. 자, 요렇게 하신 게 자음 분류표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음으로 가보죠. 모음. 발음기관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는 소리다. 아까 자음은 어딘가 닿아서 나는 소리라 닷소리라 그랬는데 얘는 혼자 발음이 가능해서 홀소리라는 이름을 순우리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음에는 크게 세 가지 모음이 있어요. 단모음, 반모음, 밑에 있는 이중모음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먼저 한번 보세요.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말해요. 근데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서 발음되는 모음을 말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구별을 해 놓으시고 이중모음이 주로 짝대기가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야여, 요유, 예예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단모음은 주로 짝대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단모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를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걸 또 잘 보십시오. 단모음 분류표 역시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자, 먼저 혀의 앞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설모음. 레전드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전설, 설자는 혀설자, 전앞전자. 혀의 앞부분이 위로 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후설,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는 모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평범한 입술 순자, 둥근 입술, 원순, 평순, 원순. 그 다음에 혀의 높이, 고, 중, 저모음이 있어요. 자, 이거는 혀가 높다, 가운데다, 낮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요. 다시 이해를 잠깐 해보시면 입이 닫힌 상태, 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혀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앞에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네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혀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입이 그만큼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입이 크게 벌어진 입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아이고 잠깐만요. 그냥 한자어로 쓰겠습니다. 얘는 폐, 모음. 얘는 개, 모음인데 이게 개가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폐, 닫다. 입이 닫혔고 얘는 입이 열렸고 이 말이에요. 중모음은 이런 의미가 없는데요. 입의 크기로 하게 되면 입의 크기를 하게 되면 개모음이 당연히 커지죠. 입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고 가운데고 입이 크고 크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혀는 높고 낮고 입이 크게 벌어지니까 저모음 혀가 낮고 이런 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평순, 몬순, 평순, 원순에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요거 맨 왼쪽은요 힙합 버전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예, 예 하고 내려갑니다. 예 하고 내려갑니다. 어이냐 아이냐 이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 여기서 평순을 여러분이 비명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으악 여러분이 비명 지를 때 으악 하죠. 으악 으악 으어아 입이 어때요? 으어아 점점 크게 벌어졌네. 아자가 아모음이 제일 크게 입이 벌어진 저모음이에요. 그러면 아라는 놈이 여기 들어있는 걸 배치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어아에다가 이를 붙인 거야. 뒤에 이 몸을 어아에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순 모음은 우오가 있어요. 일단은 우오. 선생님 왜 똑같은 모음 두 개씩 쓰십니까? 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외우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오, 오우 이렇게 하지만 말고 우오야. 왜 그러냐면 우와 하고 우리는 감탄을 지르기 때문이죠. 우와. 자, 예, 으악, 우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요때 요, 우, 오 왼쪽에 보시면 이 모음 있죠. 여러분이 이 모음이 중요해요. 음운 변동에서 이 모음은 전설 모음이자 고모음이기 때문에 이 하고 여러분 발음을 해보시면 혀가 뻑뻑한 느낌 들 겁니다. 요것 때문에 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가 있는 놈 근처에 이가 배치돼 있죠. 이 여기도 이 이렇게 배치돼 있죠. 여기도 그대로 이를 배치하시면 돼요. 위외. 자, 다시 갑니다. 이에 위외 의어와 우오. 물론 요거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중딩 때 뭐 외워가지고 뭐 이상하게 씁디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암기하세요. 이에 위외 의어와 우오 몇 번 해보시면 그냥 외워지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10개. 10개가 단모음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단모음의 대립 개념인 이중모음을 먼저 배우지 않고 우리는 반모음을 잠깐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반모음이란 무엇이냐? 반모음은 반쯤만 발음되는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사실은 모음의 반 정도의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반모음이에요. 이놈은 다른 말로 반자음이기도 합니다. 반쯤은 자음의 성질, 반쯤은 모음의 성질. 자음은 혼자 발음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여러분이 혼자 발음해보고 싶으셔도 기억만 따로 발음 못합니다. 항상 모음이 필요하죠. 반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요놈은 혼자 발음할 수 없어요. 모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쯤은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요 녀석은 실제 요놈만 혼자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호로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는 발음 기호로 씁니다. 먼저 J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기호로는 E의 반모음 표시, 위에 이 반달 표시라는 게 반모음 표시거든요. 이 소리가 반쯤 시작되고 끝나버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W라는 녀석, 이 녀석은 O 소리와 우 소리의 반쯤 발음되는 반모음이에요.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잠깐 기다리세요. 밑으로 가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렇게 반모음하고 단모음을 배웠는데요.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씁시다. 이 단모음이라는 녀석은 한 개의 음운이에요. 한 개의 음운입니다. 음운의 개수가 하나란 말이에요. 반모음 역시 한 개의 음운입니다. 음운의 개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중모음은 여기 있는 이중모음은 말 그대로 이중이에요. 두 개 음운입니다. 요거 먼저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중모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쌤 옆에 있는데요. 아,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한 개 합쳐져서 두 개 의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한 개 의문이고 얘는 두 개 의문이다. 위에 있는 요놈도 한 개 의문이다. 한 개가 하나가 합쳐져서 두 개다 라고 이해를 일단 딱 해두시고요. 자, 사례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J라는 녀석 있죠. 이 소리로 시작한다 그랬죠. J라는 녀석에다가 반모음 J에다가 단모음 위에서 배웠던 아라는 녀석 한번 결합해 볼까요? 이게 이 소리라고 그래서 빠르게 봐요. 야, 더 빠르게 야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야라는 이중모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런 식이면 아 대신에 어를 넣으면 여, 요 요런 식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W로 해볼까? 반모음 W에다가 단모음 R을 하면 이게 요 소리거든. 우 하는 소리예요. 우와 하면 요 녀석 와라는 녀석이 나오죠. 어를 하면 우어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말이야 얘들아. 여기에 혀의 외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중모음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J 플러스 단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된 놈이 바로 요런 스타일이야.
여, 요, 유, 예, 예라는 6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혀의 위치가 의자리에 시작되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단모음하고 제이로 끝나는 반모음으로 끝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놈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놈입니다. 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로 끝나면 뭐가 되겠니? 의 하는 놈이 나오겠죠. 의 유일하게 한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W로 시작한 다음에 단모음으로 끝나는 녀석들 와, 워, 왜, 하는 4개가 있습니다. 와, 워, 왜. 글씨가 약간 삐뚤어졌는데 알아보시겠죠? 요렇게 해서 총 11개, 이중모음 11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 전부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러신 상태에서 이제 다음 마지막 남은 모음의 개념, 음운의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다음 페이지. 그거 가기 전에 교과서 살피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를 읽고 분절우문에 대해서 말해보자. 여기 지금 분절우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절우문 뭐야? 복습한다. 지금 자음 모음이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미소 내가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나와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을 자음 모음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자. 미음, 시옷, 니은, 기역, 지읒 하고 줄줄줄줄 쓰겠죠. 그 다음 모음 이, 오, 에, 아 하고 여러분 쓰세요. 하고 줄줄줄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요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좋은 위치 잇몸 소리 해서 나는 앞에 자음 분류 표 보고 정리하세요. 숙제입니다. 그 다음 목청 소리 씁니다. 히읗이겠죠. 뭐 이거 말고 딴 게 있나요? 좋은 방법 파차름에 해당하는 거. 파차름 뭐였지? 지읒 계열밖에 없다 그랬지. 지읒 치읒 쌍지읒 비음 니음 미음 미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원순모음 오우 왜위 고모음 이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내서 정리를 하시고 전설 모음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쫙 정리하시는 건 여러분의 숙제. 빡.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소리의 길입니다. 소리의 길이. 말뜻 분별하는 구실을 하는데 분별, 구별, 또 다른 말로 변별 다 같은 말이에요. 뜻을 분별, 구별, 변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중에 길이가 하나 있었죠. 긴 소리, 밤, 어두운 밤을 말해. 이건 먹는 밤. 옆에 땡땡 찍었죠. 긴 소리를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소리를 우리는 변별할 수 있고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운이죠.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소리의 길이 장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 여러분의 몸에 달려있는 발을 말하고 이건 커튼 같은 거 발, 치렁치렁한 거. 얘는 먹는 굴, 얘는 굴, 파고 들어가는 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신이라면 싸그리 암기를 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또 기억해야 돼요. 밑줄 들어갑시다. 원래 길게 나던 단어도 원래 길게 나던 소리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음절이 뭐지? 둘째 음절? 두 번째 글자를 말하죠. 이거 앞에 제가 이거 필기를 안 해드렸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음운 하고 나서, 여기요, 여기. 음운 하고 나서 음절. 음절이랑 한문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마디라고 했는데, 보시면 하나의 음절은 하나의 글자예요. 결국에는 음절은 한 글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둘째 음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글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발음하는 단어도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해드리면 첫 글자에서만 장음으로 긴 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밤 하고 길게 발음하는 놈도 알밤 하고 두 번째 글자에 들어가니까 짧게 발음을 해버리죠. 기억해 두세요. 밑에 있는 건 그 개념이 지금 정리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는 걸로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나면은요. 뒤에 이제 우리말 의문의 특징 잠깐 보실 게 있어요. 우리는 삼지 체계, 세 가지 가지를 가진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비읍, 피읍, 쌍비읍,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우리는 요렇게 세 가지, 삼지, 세 가지 가지로 의문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어떠냐면 유성음, 무성음. 이게 외국인들은 유성음, 무성음으로 분류하는 이지 두 개의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뭐 요런 용어는 모르셨대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 하고 외국인들한테 들려준 다음에 발음을 해봐 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여기를 P로 여기는 B로 발음을 해요. B는 유성음이고 P는 무성음이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는 근데 이런 체계가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는 이게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이게 없고 외국인한테는 이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비읍과 여기에 비읍을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글자도 똑같이 적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엄밀히 소리를 다르게 듣습니다. 실제 소리가 달라요. 여기는 P에 가까운 소리로 여긴 B에 가까운 소리로 나는데 이유는 모음과 모음, 아와 오 사이에 비읍이 끼다 보니까 울림 소리, 비읍 소리로 나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인지를 해요. 이런 게 음운이에요. 무슨 말이냐? 음운이라는 건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한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체계라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이런 음운 체계가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이런 음운 체계가 없고 우리한테는 없는 이런 음운 체계가 외국인한테는 있고 이런 것들이 음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 하나 참고로 들어두시고 밑에도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살피기라는 단위로 들어가면 역시 이제 실제 내신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근처 학교 몇 군데 거만 실었는데요. 실제 학교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요런 놈들 숙제겠죠.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내신이 아니라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의문 변동 앞에 있는 여기까지 34번까지 이렇게 할게요. 34쪽까지 역시 문제풀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머리 좀 아프시죠? 일단 이 영상은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죠.